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충북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 속 착한 가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청주에만 70여 곳이 영업 중인데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단골들이 업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정책 방향과 공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명문고 육성과 학력평가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도한 단양 분뇨 처리 업체 외에도 도내 여러 업체들이 정해진 금액보다 부풀려 처리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지자체가 책정한 요금이 너무 낮아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등 4개 시군엔 조금 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듯이 아슬아슬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에서는 비 가림막 구조물이 날아가 지나가는 행인 3명이 다치는 등 충북 지역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제한됐고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의 통행은 낮 동안 제한됐습니다. 충북 지역은 제천 배군에 54.5mm의 비가 내리는 등 지역별로 5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내린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 북부가 50에서 150mm, 중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입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등 4개 시군에는 오후 7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강수는 야간의 비구름대의 강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은 충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착한 가격 업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500원짜리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점, 커트비로 5,000원을 받는 미용실 등 청주에만 70여 곳이 영업 중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청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인근 대학가와 지역 상권을 겨냥해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3,500원에 판매하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편의점보다 싸고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어요.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의 한 착한 가격 미용실입니다. 커트 요금이 불과 5,000원. 5년 전 3,000원에서 현재 가격을 올린 게 마지막 요금 인상입니다. 너무 저렴하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올리라 그래서 5,000원 된 거예요. 시중가의 반값도 안 되다 보니 하루 100여 명의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또 커트비를 올린다는 것도 너무 모든 사람들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단골들이 엄청 많아요. 착한 가격 업소는 청주에 73곳.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단골들이 이들 업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청주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업종별 착한 가격 업소 위치와 가격 정보는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후 추진할 충북교육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고 육성과 학력평가 확대 2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당장 이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과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의 선거 후 첫 만남. 충북의 명문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의기투합했습니다. 현재 인수위는 국공립 형태의 AI 영재고와 국제고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산업 여건이 충분히 그런 AI 영재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교육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모집 단위는 심사숙고 중입니다. 충북 학생 위주로 선발할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모집할지 고민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진보교육단체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설립 등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교육에만 관심을 보이고 충북 지역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에는 무관심하다. 또 다른 대표 공약인 학력 수준 평가 확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형태로 우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에 적용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의 그 줄 세우기 식의 그런 병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까봐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 안심할 정도의 어떤 꼼꼼하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보였고요. 인수위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상대평가 위주의 정량평가보단 절대평가 위주의 정성평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성적인 평가에 방점을 두고 아이들의 이 학력을 진단해야 아이들을 다차원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윤건영 당선인의 교육정책 방향과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 말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고 평범한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요. 끝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추구하는 요즘 세태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1979년 행정고시로 첫 공직에 입문한 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행정자치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의 민선 청주시장을 지낸 한범덕 시장이 직원들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청주시청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일할 때 내가 여기가 내 집인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 시장은 퇴임 후에도 고향인 청주에 살며 시민의 이웃으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청주시장 등 상당수 선출직이 낙선 후 고향을 등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취입니다. 나는 원래 2001년 여기 청주로 일하면서 내려온 이래로 주민등록을 서울로 가져본 적이 없이 줄곧 여기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 계속 살면서 여러분들의 동료이고 여러분의 후견인 노릇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장은 더 이상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총선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나이를 들어 여러 번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이, 이른바 세대 교체론이었습니다. 한 시장은 1952년생입니다. 요즘 세상에 70나이가 정계를 은퇴해야 할 만큼 많지도 않고 지역에서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또래 정치인들이 여럿입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정치 쇄신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배의 역할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범덕 시장이 자신의 말을 지키며 아름답게 퇴장한 정치인으로 남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주 단양의 한 분뇨 처리 업체가 정해진 금액보다 3배 이상 부풀려서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단양뿐만 아니라 일부 타 지역에서도 암암리에 웃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물가에 맞지 않게 지자체가 책정한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이 분뇨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분뇨 처리업을 하는 충북의 한 업체는 업계에서 이 같은 요금 과다 청구가 횡행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요금으로는 심각한 악취와 시각적인 고충이 잇따라 이른바 3D 업종의 대표 직군으로 불리는 분뇨 처리업에서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실성 없는 요금이 암암리에 웃돈을 받는 관행을 낳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으로 돈을 더 받는 거지. 2톤일 때 29,000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 아직 안 되니까 우리는 한 5만 원 정도를 받아요. 한
한 업체는 외곽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가서 정화조 1,600리터를 비우고 처리 비용으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리장에서 작업지까지 거리가 왕복 40km의 엔진 작동 비용을 계산해 보니 현재 연비 기준으로 남는 건 4천 원. 분뇨 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직원 인건비 주기도 빡빡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서너 집은 같이 있어서 그 차가 거의 이제 가득 찰 정도는 돼야지 갔다 오면서 이제 기름값이라도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한 집, 두 집을 바라보고는. 분뇨 수거 요금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1톤 기준 단양이 3만 원으로 가장 높고 괴산이 11,000원으로 낮았는데 11개 시군의 평균 요금은 17,3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뇨 1,000리터를 수거하고 17,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업체들은 수십 년째 요금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주민에게 웃돈을 받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금도 좀 더 인상해야 될 거로 알고 재정 지원이 결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뇨 처리업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공공 업무인 만큼 업종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요금 책정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KTX 세종역 추진 입장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오늘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오송역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고 세종시 건설의 부강을 떼어주기도 했다며 세종역 신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경제부지사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명예도지사 제도는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여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청주시의 대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대표 공약은 청년 특화 지역 조성과 신성장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원도심 활성화 등 10개 공약으로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시선에서 지난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금도를 벗어난 네거티브 정치 공세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선 8기 영동군의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 주덕읍 마을 주민들은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창고로 허가받아 개발한 업자들이 불과 몇 달도 안 돼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가동 중인데 하나가 더 생긴다면 소음과 분지는 물론 농사지을 물조차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충주시가 공장 신설을 불허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 레미콘 운송노조 충주지부도 시에 공문을 보내 이미 9개 레미콘 공장이 있는 충주는 포화 상태라며 시가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 시 발주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충청타임즈와 사단법인 충북언론인클럽이 주최 주관한 제48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청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성희롱 경제부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시상식에서는 보훈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내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 10명에게 상금 2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후보자 신분이었던 A씨는 본인 선거군의 한 마을의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 회장인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 A 경위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7일 밤 청주시 산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도로에 넘어져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기준이 없어 타 경찰청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